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흐름에 맞는 지역 그리고 미래 가치가 상승할 지역에 대한 정보들 모두 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범 본부장입니다. 오늘 이 알찬 정보와 그리고 고민 그리고 물건 소개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나 투자에 대한 상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문자로는 013-3366-8290번으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둬야 할 투자 팁부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인구와 그리고 이제 도시 개발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은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이고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땅의 용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면적 10만 6,180km제곱미터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국민이 대부분이 91.82%가 도시에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라는 지역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토지 용도가 그렇습니다. 이 도시라는 곳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일단은 이제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 공업, 여기에 녹지 공간. 도시 지역의 인구는 92.82%가 지금 밀집해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안에서요. 이러한 이제 그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이제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용도 지구를 이제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이제 농림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관리 지역, 다음으로 도시 지역, 마지막으로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도시 지역이 16.6%로 우리나라 전체 대비해서 약간 이제 도시 지역이 굉장히 좀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들은 왜 지금 도시 지역으로 몰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 지역 안에서도 대부분이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이 71.54%, 그리고 주거 지역이 15.14, 공업 지역은 6.7, 그리고 미지정 지역은 4.74%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 상업 지역은 1.88%. 그렇기 때문에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면적이 굉장히 소규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이제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도시 지역 내에서도 이제 용도가 주거 지역과 그리고 공업 지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반면에 녹지 지역과 그리고 미지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도시 지역 안에서도 녹지 지역과 미지정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과 공업 지역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몰리고 그리고 어떠한 인프라들이 개선이 되고 교통이 발달이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한 토지 내에서도 어떠한 용도 변경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도시 지역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2016년 대비
지금 이 자료는 2017년 기준으로 지금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2016년 대비해서 도시 지역의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3,824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행위 허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6년 대비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개발 행위 허가의 그러한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이러한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다음 순으로는 경상도, 강원도 순이었으며, 이거를 이제 시군구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높았던 곳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다음으로는 양평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택시인데, 이 지역이 어떠한 이제 그 개발 행위 허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이제 산업이 발달한다라든지, 그리고 인구가 발달한다라든지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발 행위 허가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왜 개발 행위가 증가되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실거주 목적으로 전원주택 그 매수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양평군 역시 개발 행위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인구와 그리고 개발 행위에 대한 이러한 이제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제 그 특히 이제 새로이 개발되는 그러한 지역들 보면은 개발 그 호재 이러한 부분을 딱 이제 내세우고 어떠한 수익형 부동산들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엄청나게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거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차후에 그 지역에 어떠한 이제 인구들 유입되는 인구들까지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만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섣불리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다가는 굉장히 골칫덩어리 그러한 이제 부동산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와 도시 개발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 지금 개발 사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문자로 굉장히 부동산 상담 문의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0858님께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한신 1차 아파트 30평대를 보유 중인데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언제 팔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노원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노원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원구 지역이라는 거를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파트를 상담하기 전에 이 노원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투기 지역으로 지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어떠한 사업이 발표가 되었죠. 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재건축이 여태까지는 그 30년이라는 연한만 되어도 순조롭게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조건 D등급 이상을 받아야만이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떠한 이제 부분이 있냐면은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이 있죠. 초과이익 환수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 이러한 이제 어떠한 개발에 있어서 그 리스크들이죠. 이러한 부분을 다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원구가 굉장히 노후화된 그러한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개발이 굉장히 무딘 지역이죠. 그러한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한신 1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한신 1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입니다. 대형 평수가 아니고 소규모이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마들역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인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30평형대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집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평형대로 좀 줄이고 서울 안쪽으로 좀 들어오신다 하면은 여기에
거주 겸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 오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매도하시고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빠른 시일 내에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그리고 서울에 조금 더 중심부 쪽으로 그리고 평형대도 좀 더 소형 평형대로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7314님께서 영등포구 아크로타워 스퀘어 30평대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등포구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영등포구라고 하셨죠. 영등포구. 바로 이제 영등포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참 이 아크로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그 일반 분양을 했었죠. 일반 분양을 했었는데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 좋았던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미분양이 났었는데 그 이유가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지금 30평형대 기준으로 거의 한 5억 정도가 붙었는데 이제서야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빛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의도의 업무타운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 여의도를 맨하탄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개발 계획도 내세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급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의도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후광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 여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분명한 거는 바로 지금 그 아크로스퀘어 역시 어떠한 이제 그 기대 효과라 하죠. 가격 상승에 있어서 기대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여의도는 못 따라가고 여의도가 치고 나가는 가격만큼이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영등포 뉴타운이 총 7개 구역이죠. 7개 구역인데 지금 이렇게 총이 하단부로 보게 되면은 지금 총 4개의 권역이 이 4개 구역이 아직까지는 지금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뭐 착공이라든지 완공이라든지 들어서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들이 완공, 착공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분명한 건 이 지역이 굉장한 이러한 이제 주거 서부권에 있어서 대표 주거 형태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의도 개발 사업의 수혜를 입고 난 후에 그 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개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참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본부장님,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그 삼성중앙역 1번 출구에서 매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기 있어서 어떠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투자 전에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또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 조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그리고 또 이러한 시기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미나 소식 꼭 기억해 두시고 참석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엄선해서 가져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8년 7월 말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층 건물 중 5층으로 매매 금액은 1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에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앞서 문자 보내주신 지역과 같은 지역이네요. 영등포구, 지금 양평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잡자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투자처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그 전세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1,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자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임대주택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이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양도소득세까지 10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떠한 이제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있어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소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의 3대 도심 중에 하나로 지금 여의도를 끼고 있는 바로 영등포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지금 여의도를 중심으로 영등포까지 그 금융 클러스터로 계획 중인 그러한 이제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또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에 대해서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바로 이제 2호선과 5호선 W 역세권인 영등포 구청역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물건은 그 안쪽, 그러니까 주택가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대로변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밤에도 야간 업무를 하고 이제 전철에서 이렇게 이제 진입로를 걸어오게 되면은 그 대로변만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야간에도 어떠한 이제 안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히 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부간선도로라든지 그리고 올림픽대로라든지 여기에 또 이제 그 9호선 또한 한 번만 갈아타게 되면은 9호선 급행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노선과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여의도의 그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 이렇게 이제 입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참 그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참 이 임대 수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람이 있어야만이 어떤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여의도에 그러한 이제 금융과 종사하는 그러한 이제 직장인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마곡지구, 그리고 영등포에 종사하고 있는 상업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인들까지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서울시에서는 그 이러한 이제 서울 내에서도 도심 그리고 부도심을 지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죠. 근데 지금 한양 도성,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 트라이앵글이라 할 수 있는 이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개발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물건은 바로 이제 영등포, 여의도 바로 이 지역이죠. 그래서 3대 도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업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바로 이제 여의도 안에서 어떠한 이제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크원 개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2조 원이라고 69층 그다음에 53층 이렇게 이제 오피스와 대형 쇼핑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완공은 2020년 정도에 완공 목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랜드마크식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어떠한 이제 문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그 지역의 어떠한 이제 지역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MBC 부지 복합 개발 요 사업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의도라는 그 땅이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업용 토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속도가 보이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역은 이 여의도에 대한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영등포구 양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에 대한 이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지역의 변화, 우리가 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과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 분명히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예전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여의도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됨으로써 투자도 하고 싶고 살고도 싶은 도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역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고 이번 물건 역시 그 단기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그 재무포길 지화 산업이라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이제 도로 지상에는 이제 도로 구간인데 여기를 지화 산업을 해서 조금 더 그 도시를 그 지하에는 도로를 만들고 그 지상에는 공원을 지켜서 도시를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매물은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총 6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동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분리영업입니다. 거실과 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매매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현재 임대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후에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하신다 하시면은 한 1,000에 월세 70에서 한 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안에서도 어떠한 이제 공실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임대가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영등포 양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뿐만 아니라 거주하기에도 좋은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김창범 본부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토요일에 꼭 한번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요.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